안녕하세요. 누구나 코딩 없이 앱, 웹, 북을 만들 수 있는 국내 유일 인공지능 기반 노코드 프로그램 스마트 메이커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SNS 로그인이란 무엇인지와 스타일 속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SNS 로그인 강의 1편에 이어 SNS 로그인 아톰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전 준비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NS 로그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발자가 만든 앱 내부에 회원 가입과 로그인 기능이 구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개발자가 사용하는 서버에 SSL 보안 인증서를 설치해야 하며 구글 콘솔에 완성된 앱을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 과정 중 가장 먼저 회원 가입 폼 만들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편 강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본 운영 환경 경로를 SNS 로그인 템플릿 폴더로 설정합니다. 운영 환경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본격적으로 회원가입 화면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메뉴에 파일을 클릭하고 확장 메뉴가 나타나면 새로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화면과 유사한 폼을 하나 띄워 회원가입 폼을 제작하겠습니다. 빈 폼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먼저 DB를 생성할 때 테이블명으로 저장되는 제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좌측의 디자인 도구에서 사각형 그리기 아톰을 선택하여 화면에 올려놓습니다. 가장 큰 제목이 실제로 표시될 영역을 생각해 가면서 마우스로 위치와 크기를 조절하고 키보드의 F2키를 눌러 편집 상태로 만든 후 SNS 회원가입이라는 제목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야 할 회원 정보 항목들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디자인 도구의 사각형 그리기 아톰을 선택하여 화면에 올려놓고 Alt키를 누른 상태로 키보드 화살표 아래키를 눌러 아톰 12개를 더 추가합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회원번호, 이름, 아이디, 별명,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메일, 전화번호, 비밀번호 찾기 질문, 비밀번호 찾기 답변, 토큰값 네이버, 토큰값 카카오톡, 토큰값 페이스북을 입력합니다. 또한 화면 우측 가장자리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화면을 확장해 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사각형 그리기 아톰을 추가하고 SNS 로그인 여부를 입력합니다. 사각형 그리기 내부의 글씨 크기를 한눈에 보이도록 조절합니다. 다음으로 회원 정보를 입력할 데이터 입력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 입력 도구의 데이터 입력란 아톰을 클릭하여 회원번호 사각형 오른쪽에 올려놓습니다. 데이터 입력란 아톰을 클릭하여 선택하고 Alt키를 누른 채로 화살표 아래키를 눌러 12개를 추가한 후 입력란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이때 비밀번호 찾기 질문의 경우 콤보박스 입력란을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입력란을 SNS 로그인 여부 사각형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데이터 입력 도구의 콤보박스 아톰을 클릭하여 비밀번호 찾기 질문 사각형 오른쪽에 올려놓고 크기를 조절합니다. 다음으로 아톰의 이벤트를 설정하기 위한 기능 버튼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이벤트 설정 도구의 기능 버튼 아톰을 클릭하여 폼 하단에 올려놓고 F2키를 눌러 편집 상태로 만든 후 회원가입을 입력합니다. 회원가입 버튼을 선택하고 Alt키를 누른 상태로 화살표 오른쪽 키를 눌러 기능 버튼을 한 개 더 복사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F2키를 눌러 취소를 입력합니다. 아톰 배치가 모두 완료되었다면 아톰들의 아톰명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톰명은 해당 아톰에 입력된 변수로 어떤 동작을 할 것인지 나타내는 것으로 지금부터 변경할 아톰명들은 예시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키보드의 F3키를 눌러 아톰명 표시 상태로 전환합니다. 아톰명을 변경하려는 데이터 입력란을 클릭하고 상단 메뉴의 아톰명 표시란에 차례대로 회원번호, 이름, 아이디, 별명,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메일, 전화번호, 비밀번호 찾기 질문, 비밀번호 찾기 답변, 토큰값 네이버, 토큰값 카카오톡, 토큰값 페이스북을 입력합니다. 모든 화면 구성을 완료하였다면 지금까지 만든 화면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상단 메뉴의 파일을 클릭하여 확장 메뉴가 나타나면 모델 저장을 클릭하거나 상단 메뉴의 디스크 모양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앱모델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기본 실행 경로로 설정한 SNS 로그인 템플릿 폴더를 선택하고 파일명을 SNS 회원가입으로 변경하여 저장합니다.
그러면 SNS 로그인 템플릿 폴더 안에 우리가 작업한 회원가입 폼의 이름과 확장자명인 QPM이 자동으로 추가된 파일명으로 저장됩니다. 회원가입 화면 구성을 위한 아톰 배치가 완료되었다면 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아톰들의 스타일 속성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원가입 입력란에 마우스 우클릭하여 스타일 속성을 선택하고 숫자 입력에 체크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름 입력란은 한글 입력, 자동 탭 이동에 체크합니다. 아이디 입력란은 영문, 소문자, 자동 탭 이동에 체크합니다. 비밀번호 입력란은 암호 입력, 자동 탭 이동에 체크합니다. 비밀번호 확인 입력란 또한 암호 입력, 자동 탭 이동에 체크합니다. 메일 입력란, 전화번호 입력란, 그리고 비밀번호 찾기 답변 입력란은 자동 탭 이동에 체크합니다. 비밀번호 찾기 질문 콤보 박스는 데이터 원천을 자체 정의로 선택하여 표시 데이터에 비밀번호를 찾기 위한 질문을 입력해 줍니다. 예시로 처음 살았던 동네는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 임의로 다른 질문을 추가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능 버튼에 마우스 우클릭하여 스타일 속성을 선택하고 기능 선택을 각각 저장, 닫기로 선택합니다. 스타일 속성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데이터 속성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번호 입력란에 마우스 우클릭하여 데이터 속성을 선택하고 자료형을 정수형으로 설정합니다. 최대 자릿수를 5로 설정하고 기본 옵션에서 기본 검색키, 자동 검색, 자동 증가를 체크합니다. 비밀번호 확인 입력란은 저장 옵션에서 저장 안함을 체크합니다. 메일 입력란은 최대 자릿수 30으로 전화번호 입력란은 최대 자릿수를 11로 설정합니다. 비밀번호 찾기 질문 콤보 박스와 비밀번호 찾기 답변 입력란은 최대 자릿수를 50으로 설정합니다. 토큰값 네이버, 토큰값 카카오톡, 토큰값 페이스북 입력란은 최대 자릿수를 255로 설정합니다. SNS 로그인 여부 입력란은 최대 자릿수를 4로 설정하고 저장 옵션에 저장 안함을 체크합니다. 상단 메뉴에 파일을 클릭하여 확장 메뉴가 나타나면 서버 접속을 선택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서버에 접속합니다. 키보드의 F5키를 눌러 우리가 생성할 테이블명과 필드명을 자동으로 받아오고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기 위해 F10키를 누릅니다. 자세히를 클릭하여 설계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도에 자동으로 적용된 속성들이 이전에 입력한 정보와 같다면 적용 버튼을 눌러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생성할 때 회원번호는 기본 검색키로 사용되며 토큰, 식별자는 로그인의 결과를 받아오고 회원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어 회원정보 테이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데이터입니다. 그 외 항목들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 메이커의 개발자가 수집할 정보를 선택하여 테이블을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 회원가입과 달리 SNS 로그인 아톰을 이용한 간편 회원가입을 시도할 경우 SNS 측에서 제공하는 식별자, 이름, 메일, 별명 등의 정보는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앱 사용자가 임의로 바꿀 수 없는 항목들을 모아 비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룹 묶기 기능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름 입력란을 클릭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아이디 입력란을 클릭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속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별명과 메일 입력란을 클릭하여 그룹으로 묶고자 하는 모든 항목을 다중 선택합니다. 다중 선택한 상태로 디자인 도구의 그룹 묶기를 클릭합니다. 지금 묶은 그룹을 업무 규칙에서 비활성화 상태로 설정해주기 위해 사용할 아톰명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여러 아톰이 그룹으로 묶이며 생성된 전선을 클릭하고 상단 메뉴의 아톰명 표시란에 SNS 로그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룹 묶기가 완료되었다면 이제는 각각의 아톰에 이벤트를 설정하고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업무 규칙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톰이 없는 빈 배경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업무 규칙을 선택하고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은 빈 업무 규칙 창을 확인합니다. 업무 규칙 실행창 상단의 아톰명 콤보 박스에서 앱 모델을 선택하고 우측 메시지 콤보 박스에서 폼을 열면을 선택합니다. 빈 메시지 함수가 생성되면 영상에 나오는 문장을 함수 내부에 똑같이 따라서 적습니다. 이후에 만들 로그인 폼에서 SNS 로그인 아톰을 통한 회원가입을 시도할 때 생성되는 토큰의 값을 회원가입 폼에 참조시킵니다. 이 값이 공백으로 남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으로 X라는 문자를 입력해주는 업무 규칙입니다.
SNS 로그인을 통한 회원가입을 시도할 경우 SNS 로그인 여부 입력란에 1이라는 값을 참조하며 이때 SNS에서 제공하는 식별자, 이름, 메일, 별명들의 정보는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룹 묶기를 통해 묶어놓은 SNS 로그인 정보 그룹의 비활성화를 설정하는 업무규칙입니다. 업무규칙은 글자의 오타 없이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모든 업무규칙 작성을 완료했다면 반드시 F11 버튼을 눌러 컴파일하고 저장해야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모든 작업을 완료한 후 제작한 회원가입 폼을 반드시 저장해 주어야 합니다. 상단 메뉴의 파일을 클릭하여 확장 메뉴가 나타나면 모델 저장을 클릭하거나 상단 메뉴의 디스크 모양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이것으로 회원가입 폼의 제작을 완료하였으며 이제부터 로그인 폼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준비 과정 중 두 번째로 로그인 폼 만들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로그인 폼을 제작하기 이전에 SNS 로그인 기능의 실행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로그인 폼에서 SNS 로그인 아톰을 클릭하여 해당 SNS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성공 시 로그인 폼에 있는 최신 토큰 값 SNS 입력란에 로그인의 결과인 토큰 값이 들어옵니다. 이후 아래에 토큰 값 SNS를 입력한 후에 그 값이 들어옵니다. 이때 데이터베이스에 토큰 값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값을 갱신하고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토큰 값을 회원가입 폼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다시 로그인 화면 구성으로 돌아가서 상단 메뉴의 파일을 클릭하고 확장 메뉴가 나타나면 새로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빈 폼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먼저 폼의 제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좌측의 디자인 도구에서 사각형 그리기 아톰을 선택하여 화면에 올려놓습니다. 가장 큰 제목이 실제로 표시될 영역을 생각해 가면서 마우스로 위치와 크기를 조절합니다. 키보드의 F2키를 눌러 편집 상태로 만든 후 SNS 로그인 테스트 화면이라는 제목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으로 입력란을 구별하는 제목들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디자인 도구의 사각형 그리기 아톰을 선택하여 화면에 올려놓고 Alt키를 누른 상태로 키보드 화살표 아래키를 눌러 아톰 14개를 더 추가합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비밀번호, 회원번호, 최신 토큰값 네이버, 최신 토큰값 페이스북, 최신 토큰값 카카오톡, 토큰값 네이버, 토큰값 페이스북, 토큰값 카카오톡, SNS 로그인 여부, 식별자, 이름, 별명, 메일, 사진을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사각형 그리기 내부의 글씨를 한눈에 잘 보이도록 조절합니다. 다음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회원 정보를 받아오는 데이터 입력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 입력 도구의 데이터 입력란 아톰을 클릭하여 아이디 사각형 오른쪽에 올려놓고 입력란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데이터 입력란 아톰을 클릭하여 선택하고 Alt키를 누른 채로 화살표 아래키를 눌러 14개를 추가한 후 입력란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사용자가 보이는 앱의 화면에서는 아이디, 비밀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이 보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위치를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화면 우측 가장자리를 클릭한 상태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화면을 확장해주고 아이디, 비밀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각형과 데이터 입력란들을 전체 드래그하여 다중 선택한 후 확장한 화면 바깥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이제 아톰의 이벤트를 설정하기 위한 기능 버튼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이벤트 설정 도구의 기능 버튼 아톰을 클릭하여 폼 중간에 올려놓고 F2키를 눌러 편집 상태로 만든 후 로그인을 입력합니다. 로그인 버튼을 선택하고 Alt키를 누른 상태로 화살표 오른쪽 키를 눌러 기능 버튼을 3개 더 복사해 줍니다. 나머지도 같은 방법으로 F2키를 눌러 회원가입 시작하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강의의 주제인 SNS 로그인 아톰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이벤트 설정 도구의 SNS 로그인 아톰을 클릭하여 폼 중간에 올려놓습니다. 올려놓은 버튼을 클릭하고 Alt키를 누른 상태로 화살표 아래키를 눌러 기능 버튼을 2개 더 복사해 줍니다. 아톰 배치가 모두 완료되었다면 아톰들의 아톰명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키보드의 F3키를 눌러 아톰명 표시 상태로 전환합니다. 아톰명을 변경하려는 데이터 입력란을 클릭하고 상단 메뉴의 아톰명 표시란의 차례대로 아이디, 비밀번호, 회원번호, 최신 토큰값 네이버, 최신 토큰값 페이스북, 최신 토큰값 카카오톡, 토큰값 네이버, 토큰값 페이스북, 토큰값 카카오톡, SNS 로그인 여부,
식별자, 이름, 별명, 메일, 사진을 입력합니다. 또한 기능 버튼 4개의 아톰명 표시란에서 왼쪽부터 차례대로 로그인 버튼, 회원가입 버튼, 시작 화면 버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SNS 로그인 아톰의 아톰명 표시란에 차례대로 네이버 로그인, 페이스북 로그인, 카카오 로그인을 입력합니다. 모든 화면 구성을 완료하였다면 지금까지 만든 화면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상단 메뉴에 파일을 클릭하여 확장 메뉴가 나타나면 모델 저장을 클릭하거나 상단 메뉴의 디스크 모양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앱모델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기본 실행 경로로 설정한 SNS 로그인 템플릿 폴더를 선택하고 파일명을 SNS 로그인으로 변경하여 저장합니다. 그러면 SNS 로그인 템플릿 폴더 안에 우리가 작업한 로그인 폼의 이름과 확장자명인 QPM이 자동으로 추가된 파일명으로 저장됩니다. 로그인 화면 구성을 위한 아톰 배치가 완료되었다면 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아톰들의 스타일 속성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디 입력란에 마우스 우클릭하여 스타일 속성을 선택하고 영문 전용에 체크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비밀번호 입력란은 암호 입력, 영문 전용에 체크합니다. 회원번호 입력란과 SNS 로그인 여부 입력란은 숫자 입력에 체크합니다. 로그인 기능 버튼에 마우스 우클릭하여 스타일 속성을 선택하고 기능 선택을 확인으로 설정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회원가입, 시작하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 기능 버튼의 기능 선택을 각각 상세폰 보기, 상세폰 보기, URL 링크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SNS 로그인 아톰의 스타일 속성에 각 SNS 개발자 사이트에서 발급받은 키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보안 비밀 값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아직 값을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SNS 로그인 가이드 3편 각 SNS별 API 적용하기 강의에서 키값을 발급받는 법을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 반드시 3편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SNS 로그인 아톰에 마우스 우클릭하여 스타일 속성을 선택하고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보안 비밀 키값을 입력합니다. 접근 토큰의 SNS 로그인을 시도할 때 받아오는 토큰 값을 참조시킬 입력란의 아톰명인 최신 토큰 값 네이버를 입력합니다. 회원 정보의 SNS 로그인을 시도할 때 받아오는 식별자, 이름, 별명, 사진 값을 참조시킬 입력란의 아톰명인 식별자, 이름, 별명, 사진을 입력합니다. 네이버로 로그인이 기본값이 설정되어 있으며 첫 번째 아톰을 제외한 나머지 아톰의 SNS 종류를 변경하겠습니다. 두 번째 SNS 로그인 아톰에 마우스 우클릭하여 스타일 속성을 선택하고 SNS 종류를 페이스북으로 선택하고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보안 비밀 키값을 입력합니다. 접근 토큰에 최신 토큰 값 페이스북을 입력하고 회원 정보의 식별자, 이름, 별명, 사진을 입력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SNS 로그인 아톰의 SNS 종류를 카카오톡으로 설정하고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보안 비밀 키값을 입력합니다. 접근 토큰에 최신 토큰 값 카카오톡을 입력하고 회원 정보의 식별자, 이름, 별명, 사진을 입력합니다. 스타일 속성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데이터 속성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번호 입력란에 마우스 우클릭하여 데이터 속성을 선택하고 테이블명을 회원가입 폼에서 생성했던 DB명인 SNS 회원가입으로 설정합니다. 필드명을 회원번호로 선택하고 검색 옵션의 기본 검색키에 체크합니다. 다음으로 토큰값 네이버 입력란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데이터 속성을 선택합니다. 테이블명을 SNS 회원가입으로, 필드명을 토큰값 네이버로 설정하고 저장 옵션 중 저장 안함에 체크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토큰값 페이스북 입력란은 테이블명을 SNS 회원가입으로, 필드명을 토큰값 페이스북으로 설정하고 저장 옵션 중 저장 안함에 체크합니다. 토큰값 카카오톡 입력란은 테이블명을 SNS 회원가입으로, 필드명을 토큰값 카카오톡으로 설정하고 저장 옵션 중 저장 안함에 체크합니다. 모든 속성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DB 처리 객체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클릭과 드래그만으로 DB에 사용되는 복잡한 SQL문을 쉽게 생성할 수 있으며 DB 처리 객체에 대한 사용법을 익히고 강의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톰이 없는 빈 배경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DB 처리 객체를 선택합니다.
가장 먼저 SNS에서 제공하는 식별자와 이메일이 DB에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존재하면 저장된 토큰 값을 가져오는 SNS 로그인 확인 객체를 생성하겠습니다. DB 처리 객체 관리창 상단 메뉴의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여 새 DB 처리 객체를 생성하고 객체명에 SNS 로그인 확인을 입력합니다. 작업 종류 중 찾아오기에 체크하고 사용할 DB가 생성되어 있는 DB 목록인 DVDB를 선택합니다.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나타나는 처리 대상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나타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중 회원가입 폼에서 생성한 SNS 회원가입 테이블의 필드 중 회원번호, 아이디, 메일, 토큰값 네이버, 토큰값 카카오톡, 토큰값 페이스북에 체크합니다.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나타나는 조건문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능형 헬퍼를 통해 조건을 설정하겠습니다. 조건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DB 처리 객체 관리창 하단 메뉴의 변수 연결을 클릭합니다. 우측의 아톰명 및 변수 목록에서 회원번호 변수를 좌측 SNS 회원가입 테이블의 회원번호로 끌어놓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토큰값 네이버, 토큰값 카카오톡, 토큰값 페이스북을 끌어놓고 반드시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사용자가 SNS 로그인을 시도하여 토큰 값을 받아왔을 때 이 토큰을 갱신하는 SNS 토큰 수정 객체를 생성하겠습니다. DB 처리 객체 관리창 상단 메뉴의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여 새 DB 처리 객체를 생성하고 객체명에 SNS 토큰 수정을 입력합니다. 작업 종류 중 바꿔 적기에 체크하고 사용할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목록인 DVDB를 선택합니다.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나타나는 처리 대상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나타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중 회원가입 폼에서 생성한 SNS 회원가입 테이블의 필드 중 토큰값 네이버, 토큰값 카카오톡, 토큰값 페이스북에 체크합니다.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나타나는 조건문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능형 헬퍼를 통해 조건을 설정하겠습니다. 조건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DB 처리 객체 관리창 하단 메뉴의 변수 연결을 클릭합니다. 우측의 아톰명 및 변수 목록에서 토큰값 네이버 변수를 좌측 SNS 회원가입 테이블의 토큰값 네이버로 끌어놓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토큰값 카카오톡, 토큰값 페이스북을 끌어놓고 반드시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공유 정보에 저장된 토큰값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토큰값을 비교하여 로그인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알려주는 SNS 토큰 확인 객체를 생성하겠습니다. DB 처리 객체 관리창 상단 메뉴의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여 새 DB 처리 객체를 생성하고 객체명에 SNS 토큰 확인을 입력합니다. 작업 종류 중 찾아오기에 체크하고 사용할 DB가 생성되어 있는 DB 목록인 DVDB를 선택합니다.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나타나는 처리 대상 설정 방법을 클릭합니다. 나타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중 회원가입 폼에서 생성한 SNS 회원가입 테이블의 필드 중 회원번호, 토큰값 네이버, 토큰값 카카오톡, 토큰값 페이스북에 체크합니다.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나타나는 조건문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능형 헬퍼를 통해 조건을 설정하겠습니다. 조건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DB 처리 객체 관리창 하단 메뉴의 변수 연결을 클릭합니다. 우측의 아톰명 및 변수 목록에서 회원번호 변수를 좌측 SNS 회원가입 테이블의 회원번호로 끌어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로그인 논리와 같이 데이터베이스에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일반 로그인 확인 객체를 생성하겠습니다. DB 처리 객체 관리창 상단 메뉴의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여 새 DB 처리 객체를 생성하고 객체명에 일반 로그인 확인을 입력합니다. 작업 종류 중 찾아오기에 체크하고 사용할 DB가 생성되어 있는 DB 목록인 DVDB를 선택합니다.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나타나는 처리 대상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나타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중 회원가입 폼에서 생성한 SNS 회원가입 테이블의 필드 중 아이디 비밀번호에 체크합니다.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나타나는 조건문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능형 헬퍼를 통해 조건을 설정하겠습니다. 조건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DB 처리 객체 관리창 하단 메뉴의 변수 연결을 클릭합니다. 일반 로그인 확인 객체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지 확인만 하기 때문에 변수 연결이 필요하지 않으며 반드시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객체명 콤보 박스를 클릭하여 4개의 DB 처리 객체가 정상적으로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우리가 생성한 4개의 객체를 제외한 삭제하기, 수정하기, 저장하기, 찾아오기 객체는 개발자가 직접 생성하지 않아도 폼에서 사용할 테이블의 기본 검색키 필드가 입력란에 연결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생성되며 임의로 삭제하여도 재생성됩니다. DB 처리 객체 생성이 완료되었다면 이제는 각각의 아톰에 이벤트를 설정하고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업무 규칙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톰이 없는 빈 배경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업무 규칙을 선택하고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은 빈 업무 규칙 창을 확인합니다. 먼저 로그인 폼을 열면 발생하는 이벤트를 설정하는 업무 규칙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업무 규칙 실행창 상단의 아톰명 콤보 박스에서 앱모델을 선택하고 우측 메시지 콤보 박스에서 폼을 열면을 선택합니다. 빈 메시지 함수가 생성되면 영상에 나오는 문장을 함수 내부에 똑같이 따라서 적습니다. 토큰값 입력란에 공유 정보에 저장되어 있는 각 SNS 토큰값을 참조합니다. SNS 토큰 확인 객체를 실행하여 로그인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알립니다. SNS 토큰 확인 객체의 실행 결과가 참이면 시작 화면으로 전환합니다. 다음으로 SNS 로그인의 계정 로그인을 성공하면 발생하는 이벤트를 설정하는 업무 규칙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톰명의 네이버 로그인을 선택하고 메시지에서 네이버 로그인의 오픈 인증을 성공하면을 선택합니다. 빈 메시지 함수가 생성되면 영상에 나오는 문장을 함수 내부에 똑같이 따라서 적습니다.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성공하면 최신 토큰값 네이버 입력란에 새로 발급된 접근 토큰값을 참조합니다. 각 토큰값이 공백으로 저장되면 DB 처리 객체 조건문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시로 X값을 넣어주어야 합니다. 아래에 생성할 SNS 로그인 문단을 실행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페이스북 로그인, 카카오 로그인의 오픈 인증을 성공하면 메시지 함수를 생성합니다. 빈 메시지 함수가 생성되면 영상에 나오는 문장을 함수 내부에 똑같이 따라서 적습니다. 다음으로 SNS 로그인의 계정 로그인을 실패하면 발생하는 이벤트를 설정하는 업무 규칙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아톰명의 네이버 로그인을 선택하고 메시지에서 네이버 로그인의 오픈 인증을 실패하면을 선택합니다. 빈 메시지 함수가 생성되면 영상에 나오는 문장을 함수 내부에 똑같이 따라서 적습니다.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실패하면 SNS 로그인 창이 닫히며 실패 이유를 출력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페이스북 로그인, 카카오 로그인의 오픈 인증을 실패하면 메시지 함수를 생성합니다. 빈 메시지 함수가 생성되면 위와 같은 문장을 따라 적습니다. 다음으로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발생하는 이벤트를 설정하는 업무 규칙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아톰명의 로그인 버튼을 선택하고 메시지에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을 선택합니다. 빈 메시지 함수가 생성되면 영상에 나오는 문장을 함수 내부에 똑같이 따라서 적습니다.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 아이디나 비밀번호 입력란이 비어 있으면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띄우고 문단의 실행을 종료합니다. 아래에 생성할 일반 로그인 문단을 실행합니다. 이제 SNS 로그인의 과정을 제어하는 문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단이란 일반적인 메시지 함수 생성 방식이 아닌 개발자가 직접 생성하고 호출하여 실행할 수 있는 기능 함수입니다. 영상을 참고하여 문단의 틀을 만들고 함수 내부의 문장을 따라 적습니다. 문단 SNS 로그인을 실행하면 식별자와 이메일이 DB에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존재하면 저장된 토큰 값을 가져오는 SNS 로그인 확인 객체를 실행합니다. 토큰값 입력란에 임시로 넣어준 X가 존재하면 다시 공백으로 만들어줍니다. 사용자가 SNS 로그인을 시도하여 받아온 토큰값을 갱신하는 SNS 토큰 수정 객체를 실행합니다. 아래에 생성할 공유정보 설정 문단을 실행합니다. 알림을 화면에 표시합니다. 이후에 제작할 시작 화면 폼을 여는 상세 폼 보기 버튼의 기능을 실행합니다. 문단이 진행되는 것을 막습니다. 아래에 생성할 공유정보 설정 문단을 실행합니다. SNS 로그인 여부 입력란의 값을 1로 참조합니다. 실행 결과가 거짓이라는 것은 회원으로 가입되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SNS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된 회원가입 폼을 열어줍니다. 다음으로 공유정보의 토큰 값을 저장하고 참조하는 공유정보 설정 문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을 참고하여 문단의 틀을 만들고 함수 내부의 문장을 따라 적습니다. 토큰값 입력란에 최신 토큰값 입력란의 값을 참조하고 이 값이 x이면 DB 처리 객체의 조건으로 설정했을 때 모든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공백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토큰값 입력란에 입력된 토큰값을 공유정보에 저장합니다. 일반적인 로그인을 제어하는 문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을 참고하여 문단의 틀을 만들고 함수 내부의 문장을 따라 적습니다. 일반적인 로그인에서 DB에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객체를 실행합니다. 일반 로그인을 성공한 경우 성공 메시지를 화면에 표시하고 시작 화면으로 전환합니다. 일반 로그인을 실패한 경우 실패 메시지를 화면에 표시합니다. 업무규칙은 글자의 오타 없이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모든 업무규칙 작성을 완료했다면 반드시 F11을 눌러 컴파일하고 저장해야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모든 작업을 완료한 후 제작한 로그인 폼을 반드시 저장해 주어야 합니다. 상단 메뉴의 파일을 클릭하여 확장 메뉴가 나타나면 모델 저장을 클릭하거나 상단 메뉴의 디스크 모양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로그인 폼에서 모델을 연결하기 이전에 로그인 성공 시 전환할 임시 시작 화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의에서 제작하는 시작 화면은 예시작으로 개발자가 원하는 메인 화면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상단 메뉴에 파일을 클릭하고 확장 메뉴가 나타나면 새로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빈 폼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임시로 만든 시작 화면의 제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좌측의 디자인 도구에서 사각형 그리기 아톰을 선택하여 화면에 올려놓습니다. 마우스로 위치와 크기를 조절하고 키보드의 F2키를 눌러 편집 상태로 만든 후 준비 중입니다 라는 제목을 입력합니다. 임시로 만든 시작 화면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상단 메뉴에 파일을 클릭하여 확장 메뉴가 나타나면 모델 저장을 클릭하거나 상단 메뉴에 디스크 모양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앱모델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기본 실행 경로로 설정한 SNS 로그인 템플릿 폴더를 선택하고 파일명을 시작 화면으로 변경하여 저장합니다. 다시 로그인 폼으로 돌아가서 상세 폼 보기로 넘어가는 기능 버튼에 모델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작 화면 버튼에 마우스 우클릭하여 모델 연결을 선택합니다.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로그인 폼을 저장한 폴더를 선택하고 시작 화면을 열어줍니다. 다음으로 회원가입 버튼에 마우스 우클릭하여 모델 연결을 선택합니다.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폼을 열어줍니다. 참조 아톰명의 회원가입 폼을 열 때 참조할 아톰명을 입력하며 로그인 폼에서 값을 전달할 입력란의 아톰명과 로그인 폼에서 값을 전달받을 입력란의 아톰명이 같다면 아톰명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다르다면 식별자는 는 아이디와 같이 전달할 아톰명은 는 전달받을 아톰명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참조 아톰명의 SNS 로그인 여부, 최신 토큰값 네이버는 토큰값 네이버, 최신 토큰값 카카오톡는 토큰값 카카오톡, 최신 토큰값 페이스북는 토큰값 페이스북, 식별자는 아이디, 이름, 별명, 메일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앱 내부에 회원가입, 로그인 논리를 가진 폼 만들기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사전 준비 사항 중 세 번째 과정인 서버에 SSL 인증서 적용하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SSL 인증서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서버로 전달하는 보안 인증서입니다. 서버를 해킹당했을 때 사용자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 인증서를 적용합니다. 먼저 한국정보인증, 가비아 등의 도메인 관리 사이트에서 도메인 구매 후 개발자의 IP 주소에 이를 적용하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SSL 인증서 발급을 검색하여 원하는 사이트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스마트메이커 공식 카페의 SSL 인증서 적용 가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버에 SSL 인증서 적용하기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제 사전 준비 사항 중 마지막으로 플레이스토어에 앱 등록하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글의 보안 정책이 강화되면서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반드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등록해야 합니다. 기존 가이드를 참고하여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가이드를 참고하여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앱을 등록하기 위해 개발자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기존 가이드를 참고하여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완성된 앱을 등록합니다. 지금까지 SNS 로그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전 준비 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각 SNS별 로그인 API 키 발급 및 적용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